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 이 경로를 최적화하는 그리고 경로를 생성하는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전에 더블 펜들럼을 살펴보면서 인버스 키네매틱스 시간 그리고 자코비안 시간에도 이렇게 특정 경로를 이 더블 펜들럼의 끝점이 이동하도록 하는 이 예시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전의 예시에서는 이렇게 그냥 원 궤도를 그려라 라고 우리가 임의로 주어졌었는데 사실은 이 포인트들을 명시적으로 경로로서 생성을 해서 제어기에다 전달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위치만 정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0초에는 이 위치에 있고 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0.1초에는 이 B 위치로 갔다가 세 번째 이 0.2초가 되겠고요. 세 번째 0.3초에는 이 C 위치로 가도록 하는 이러한 경로를 줬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 로봇이 첫 번째 이렇게 위치하겠다가 두 번째로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0.1초 만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주 힘들 겁니다. 그리고 실제 로봇이라면 모터의 최대 속도라든지 최대 토크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다 현실적으로 실제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로를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는 결국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 이펙터의 끝점이라고 얘기했을 때 엔드 이펙터의 끝점이 이 Q0에 있다가 마지막 QF까지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엔드 이펙터의 위치 혹은 이때의 조인트 앵글, 데이터 1, 데이터 2, 뭐 데이터 i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생성해야 되는 경로는 x, y, z에 대한 수식 또는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에 대한 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우8이라고 한다면 데이터 1, 데이터 2, 데이터 3 그리고 이것의 속도 그리고 이것의 가속도에 대한 경로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같은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위치만 고려를 한번 해봅시다. 이 Q가 이 로봇팔 끝점이 위치해야 되는 엔드 이펙터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엔드 이펙터의 위치는 곧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통해 이 시점에서의 데이터 1과 데이터 2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QT는 Q 데이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지점 T0에서 이 Q가 A 위치에 존재하고 있을 때 마지막 파이널 시간 TF에서는 이 B라는 위치까지 도달하게 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지금은 간단하게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한번 경로를 생성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 존재하는 1차 함수로서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 Q는 A0 플러스 A1T라고 했을 때 T가 T0일 때는 Q0에 위치하고 T가 TF 파이널일 때는 QF에 위치하도록 하는 A0와 A1이라는 이 개수의 값을 알아내는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은 행렬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0와 A1은 앞에 있는 이 매트릭스를 A라고 했을 때 A 인버스 곱하기 여기 있는 벡터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 벡터들과 곱해주면 개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을 여태까지 우리는 파이썬을 통해서 모두 구현을 했잖아요. 이번에도 심파이를 통해서 이 상황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드는 렉처 11 트래젝토리 제너레이션에 있는 첫 번째 linear underbar sim 코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매트릭스를 그대로 구현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sim 파일을 통해 이제 T0와 TF, Q0와 QF를 변수로서 선언을 하고요. A0와 A1도 변수로서 선언을 하고 A의 역행렬과 B를 곱해서 이 결과를 프린트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3 linear sim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A0와 A1이 나왔는데요. 이 개수를 알게 됐으니까 실제 이 경로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코드는 linear numeric이라는 코드에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방금 전에 A0와 A1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준 다음에 시간을 0초부터 1초까지 그리고 초기 Q는 10 마지막 파이널 스테이트는 20으로 도달하게 하는 이 경로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겠습니다. 파이썬 3 linear numeric 코드를 실행해 보면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 0에서 10에 있다가 시간 1초에서 20에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직선 함수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래를 보시면 첫 번째 위에 있는 그래프는 Q,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각도에 대한
그런 그래프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Q 닷 각속도 혹은 속도에 대한 플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Q 닷 파트의 이 지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각속도라고 한다면, 각속도가 0이다가 갑자기 이 0초가 되는 순간에 각속도를 갑자기 10으로 확 뛰어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그래프고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실제 로봇과 실제 모터에서는 거의 이런 움직임이 불가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트랜지언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거나, 혹은 너무 급작스럽게 제어를 하게 된 경우 이 지터라고 해서 이러한 지글지글거리는 파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 좋은 상황이 되겠죠.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다른 추가 조건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시작 지점인 T0에서 Q 닷 T0는 0이고, 마지막 파이널 TF에서도 Q 닷은 0이다. 그래서 시작 지점에서의 속도와 종료 지점에서의 모터의 속도는 모두 0이다라는 조건을 두 개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전에 두 개씩은 그대로 냅두고요. 그러면 지금 Q 닷에 대한 수식이 조건이 또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지금 조건식이 4개가 되었죠. 조건식이 4개인 경우를 풀기 위해서는 3차 함수에 대한 3차 함수로 이 문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경로 Q를 A0 플러스 A1t 플러스 A2t 제곱 더하기 A3t 세제곱인 이런 상태로 정의를 하고, A0와 A1, A2, A3를 구하는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죠. 이번에는 그럼 Q 닷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미분을 해보면, A1 플러스 2A2 플러스 3A 3T 제곱, 이렇게 Q 닷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T가 T0일 때 Q는 Q0가 되고, T가 T 파이널일 때 Q는 Q 파이널이 되고, 시작점 T가 T0일 때 속도는 0, 마지막 파이널 타임에서의 속도도 0이라는 이런 조건을 주어지면 이렇게 식을 4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걸 행렬식으로서 변환을 한다면, AX는 B꼴이 나오기 때문에 이 X를 구할 때는 A의 인버스 곱하기 B 형태로 손쉽게 구할 수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심 파일을 통해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이번 코드는 큐빅 심파이와 큐빅 뉴메릭이라는 코드로 나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3 큐빅 심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벌써부터 식이 약간 길어졌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큐빅 심의 결과를 복사한 다음에 큐빅 뉴메릭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고, 우리가 시간 타임 스팬을 정해준 다음에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보면, 큐빅 이제 뉴메릭을 실행해 보면 되죠. 보시다시피 시작 지점에서의 위치는 10, 마지막 1초에서의 위치는 20, 시작 속도는 0, 종료 속도는 0인데, 또 이번에 Q 다시 아니라 Q 닷,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속도 혹은 각가속도를 살펴보면 이번에도 트랜시언트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제약 조건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부분이 트랜시언트가 또 발생한 거죠. Q 닷에 대한 트랜시언트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Q 닷에 대한 제약 조건을 또 줘야겠죠. 시작 지점에서의 Q 닷은 0, 마지막 종료 시점에서의 Q 닷도 0이 된다 라는 식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확장시키면 됩니다. 지금 조건이 2개에서 4개에서 6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방정식은 1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로 Q가 이렇게 5차 함수로서 정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5차 함수로 다시 확장해 본 다음에 마지막 결과까지도 한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코드는 퀸틱 심 그리고 퀸틱 뉴메릭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썬 3 퀸틱 심볼릭부터 살펴보시죠. 벌써 5차 방정식까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6x3 6 매트릭스의 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벌써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기 있는 퀸틱 뉴메릭에 붙여넣은 다음에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Q와 Q.에 대해서 모든 트랜지언트가 해결된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번에는 Q.에서 또 트랜지언트가 발생하네요. 이렇게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계속해서 확장하면 좀 더 조금씩 좀 더 최적화된 경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여기는 Q.까지 최적화를 하고요. Q.부터는 용어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Q.이 되는 이 상태를 절크라고 하고, 그 다음 4개 미분은 스냅, 5개 미분은 크래클, 6개 미분은 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개념을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예시를 준비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모터 하나가 달려있는 이런 펜들럼이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런 매니플레이터가 있는데요. 시간이 0초부터 1초까지 움직이면서 위치는 0초부터 0.5 레디안으로 움직이고요. 0초부터 1초까지, 그래서 이렇게 0.5 레디안으로 움직이고, 다시 1초부터 3초까지 해서 방금 전에 있던 0.5 레디안에서 1 레디안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로를 갖고 있고, 그리고 속도 조건도 좋습니다. 시작 위치 t는 0일 때와 종료 일지 t는 3일 때의 속도는 모두 0이고요. 속도는 0, 속도는 0이 되고, 가운데 이제 중간 상태인 이 t가 1일 때의 속도는 0.2 레디안 퍼 세크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0.1 레디안 퍼 세크. 이런 경로를 만족하는, 그래서 이런 경로를 한번 계산해봐라 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0초부터 1초, 1초부터 3초로 크게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 0초부터 1초를 데이터 1 상황, 1초부터 3초를 데이터 2 상황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의 조건에 의해서 0초부터 1초 첫 번째 상황에서 시작 지점 위치는 0이고 시작 지점 속도는 0이고요. 중간 지점 t가 1일 때 위치는 0.5 레디안이었습니다. 그리고 3초일 때 위치는 1이었고요. 속도에서 마지막 속도는 0이었고 중간 지점 t는 1일 때 속도는 0.2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1과 데이터 2에 대해서 각각 4개씩의 조건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 1에 대한 3차 방정식, 데이터 2에 대한 3차 방정식을 풀고, 이 데이터 1에 대한 A1, A2, A4를 구하고, 이 데이터 2에 대해서도 A1, A2, A3, A4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수식을 한번 정의를 해보면,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 2, 데이터 1, 데이터 2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을 2개 정의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 데이터 다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 미분한 값들도 모두 적어준 다음에 아까의 조건들을 다 수식화했습니다. 8개의 조건이 있으니까 이것을 AX는 B꼴로 나타내보자면 이 A 매트릭스가 8x8 매트릭스가 되겠죠.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시에 대한 소스 코드는 트래젝토리 example 1 소스 코드가 되는데요. 이번에 이 8x8 매트릭스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심 파일을 사용하면. 그래서 제가 넘 파일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도록 예시를 구성해 놨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산되는 것은 A 인버스 곱하기 B가 계산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개수들을 뽑아내고요. 우리가 해줄 것은 그러면 경로 Q1과 Q2 그리고 Q1 Q2 Q1 Q2을 정의한 다음 0초부터 1초, 1초부터 3초에 대해서 경로 시뮬레이션을 구한 뒤 실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조건들은 만족을 했는데 여기 트랜지언트가 발생한 부분이 보입니다. Q.에서 트랜지언트가 발생했고요. Q.에서 확실하게 트랜지언트가 발생한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께 내드리는 과제가 이런 트랜지언트를 없애보라 라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Q.에 대한 이 트랜지언트를 제거하고 싶다면 경로 시계에서 이 차원을 높인 다음에 이전에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이것과 더불어서 제가 추가 과제를 하나 더 내놨는데요. 그것은 우리 강의 노트를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한 답은 제가 여기 있는 트래젝토리 투 절크라는 이름으로써 구현도 해놨으니 혹시 막히게 된다면 보셔도 좋고, 그래도 이번 배운 만큼 직접 한번 구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